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긴 시간을 꾸준히 걸어오고 계신데 문득 궁금한 점이 정치인 김부겸이 그리는 이상적인 정치상 뭐 이런 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중도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제일 답답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네. 대한민국 공동체 혹은 한민족 공동체는 그렇게 유리한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께서 이 한반도에 자리 잡으신 그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큰, 말하자면 우리하고 경쟁도 하고 알력도 벌일 수밖에 없는, 물론 또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국가들이 너무 주변에 쫙 포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수, 진보, 중도가 서로 자기들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떤 위기에서는 전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6.25라는 어떤 아픈 어떤 민족사의 상처 이후로 지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 70년 이상 좀 평화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단히 완전히 보호받는 어떤, 지금 보세요. 각 나라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치열한 패권 경쟁이 있으니까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자산과 한중의 경제적인 관계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갈등과 모순 관계 지금 막 보이잖아요. 누가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 공동체의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여야 보수 진보가 서로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도 부족하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그런 대한민국. 그래야 사회적인 강자도 아까 교만을 떨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약자들은 늘 약자를 둘 거예요. 그분들도 어떻게든 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사회적인 도움의 구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세상을 꿈꾸죠. 자, 정치 청사진에 대한 얘기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주변에 김부겸 전 의원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도록 할 텐데, 일단 4선 이후에 현재는 이제 원외에 계시고 당에서의 역할론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에 또 다른 정부의 쓰임에 대해서도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하마평들이 있고 얘기가 오르내리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뭐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주변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궁금해요. 아직은 뭐 완전히 저 뒷방에서 놀 수만 그런 라인은 아닌 건데요.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 말씀들을 많이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뭐 어차피 이제 제가 정치를 그래 해온 것처럼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어떤 쓰임새가 이 시기에 그게 정치가 됐든 뭐 대한민국 사회가 됐든 혹은 뭐 내후 사회가 됐든 어떤 쓰임새가 있는 데에 따라서 제 할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뭐 저도 이제 60대 중반인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일단 11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제 대선이요. 그래서 민주당 사정과 일단 범야권 상황을 조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은 본인이 뭐 어디 가겠다 아니면 출마하겠다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한쪽에 있고 민주계열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삼강구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보고 이제 옆에서 그 격려하는 친구들은 야, 당신도 더 노력하면 야 3강은 안 되면 4강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또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정치를 해오면서 늘 긴장을 하고 해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인간으로서 인간 김부겸 혹은 정치인 김부겸으로서의 다음 꿈은?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를 향해서 또 무엇이 되고자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쓰임새가 제일 좋겠는가, 네. 그 쓰임새에 맞게 제 자신을 그렇게 가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친구는 무슨 뭐 파이팅이 약해, 뭐 저 친구는 칼라가 약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바로 제가 이 주장해온 공존, 네. 우리들이 모두 다 시너지를 내서 우리들이 통합하는 어떤 대한민국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 그림, 저는 그거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꿈은 꼭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할 역할은 꼭 하겠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을 몇 개 드려봤습니다. 너무 당혹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중요한 그 시점에 뭐 국가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본인 개인적으로나 중요한 시점에 모셔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현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왔을 것 같고 또 차후에 어떤 진행 상황에 있어서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사실 요즘에 구심점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조금 속된 말로 좀 따로 행동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청년들이 바라보는 리더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분들이 조금 가져야 될 덕목들을 명확하게 세울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아유, 뭐 제가 좀 또 안 그래도 꼰대 소리 들을 판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20대 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조금씩 더 공감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20대들 일반적인 그런 아픔과 또 별도로 아까 인플루언서라고 했던 그분들은 사실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책임감 같은 걸 좀 가져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각자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들어서 자기 운명을 살게 하는 것은 그거는 희망이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세대들이 결국은 또 어차피 한 20년 지나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모두 다 원자화되고 자신들의 삶에만 충실하면 그것이 합쳐져서 저절로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 또 좀 더 다른 어떤 경험 때문에 안목이 동료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있는 분들이 이젠 그런 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회를 많이 가졌던 분들, 돈이 많은 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과 기부와 봉사 이게 어우러지면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지금처럼 이렇게 화가 풀어질 것 같아요. 네. 네.